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지난해 말 팔자에 치중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해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매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사자 우위를 나타내게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1조 2,7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에 1조 8,500억 원가량을 순매도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매수타깃 종목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장주였습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 그리고 삼성전자를 대거 사모았는데요. 덕분에 셀트리온과 포스코는 이 기간 동안 모두 올랐습니다. 연초 외국인의 이 같은 매수 행렬은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인식과 그리고 원화 강세가 맞물린 결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월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보다 높은 이른바 1월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문가들은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현재 흐름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연초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다른 종목을 바구니에 담고 있다며 4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우려가 되지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우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새해 개장 이후에 직전일까지 선물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에 나섰는데요. 이에 비춰 외국인들이 매수에 돌아섰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달에 예정이 된 미국 FOMC 회의도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75%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종목과 우리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고요.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정현 앵커가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5일 지수 하락에 따른 이 반발 매수세 유입과 또 미국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을 바탕으로 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날 차익 실현 매물로 지수가 2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다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다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마감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자세한 지수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수급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3,705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내놨습니다. 각각 2,457억 원 그리고 1,022억 원을 사들이면서 이 코스피 시장 결국 1.26% 상승한 2,497.52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시장 활성화 대책 기대감으로 이 시총상위 제약주와 IT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2%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857억 원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개인과 기관이 각각 380억 원 그리고 1,42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종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결국 2.48% 상승세 보여주면서 828.03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음식료업과 또 운수창고, 건설업, 전기가스업, 그리고 이 모든 업종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전기전자, 통신업, 의약품, 이 모든 종목들이 2%대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 증권과 제조업, 은행, 화학, 금융업, 그리고 기계 등도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20개 종목들은 0.77% 떨어진 LG생활건강과 또 가격 변동이 없었던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2.04% 오르면서 260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도 2.85% 상승하면서 떨어지면서 79,300원에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네이버, LG화학, KB금융, 그리고 SK와 SK이노베이션 등도 1%대 급등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이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포스코 순으로 장을 종료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넷마블 게임즈, NC소프트, 현대상선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종료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 디스커버리, 그리고 KTNG, 현대모비스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이 셀트리온, 신라젠, 포스코캠텍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테라젠 이텍스, GS홈쇼핑, 삼지전자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 E&M 순으로 종료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웹젠, 셀트리온 순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호실적 행진이 나오면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내 반정부 시위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합의 이행 등도 원유 공급을 감소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국제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유가 상승 기조는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결국 0.92% 하락한 61.44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상승폭으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를 비롯한 경제 지표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민간 부분 고용 증가세는 이 연말 연휴 쇼핑 시즌에 따른 고용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 다우지수입니다. 0.88% 상승한 25,295.8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나스닥 지수는 0.83% 상승한 7,136.56포인트, S&P 500 지수는 0.7% 상승한 2,743.15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유럽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국 증시가 에너지와 자동차주 상승에 힘입어서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증시 랠리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이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9% 오르면서 393.68포인트로 가장 상승된 거래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영국 지수입니다. 0.37% 오른 7,724.2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는 1.05% 오른 5,470.75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1.15% 오른 13,319.64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까지 마감 동향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요,
2400선대의 출발을 예상했습니다. 2497.52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828.03포인트 찍으면서 820선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대비 27,000원가량 상승하면서 263만 3천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07%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0.34% 내린 14만 8,5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요. 전장 대비 1,0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0.54% 내린 37만 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2,000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000원 하락한 24만 5,5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요. 이 등락률은 0.41%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0.71% 오른 7만 원 초반대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500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입니다. 133만 6천 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변동이 없는 모습을 시현하면서 보합권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테리온입니다. 네, 4.35% 오른 27만 8,5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11,600원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CGO 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1.61% 내린 21만 3,500원의 장을 준비하면서 3,5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0.68% 내린 21,800원의 장을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15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 400원 상승한 28,100원의 거래를 준비하면서요. 이 등락률은 1.44%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SM 종목입니다. 33,7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이 등락률은 변동이 없는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동서화 종목입니다. 등락률 0.53% 하락한 28,0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자 대비 15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CJ ENM입니다. 1,400원 오르면서 현재가 92,4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1.54%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GS홈쇼핑입니다. 20만 7,3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시즌 종목 역시 100원 하락한 36,100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28%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골프전 유딘입니다. 5,17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등락률은 변동이 없는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솔브레인입니다. 현재가 64,1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1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벌써 둘째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볼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1포인트가 넘게 상승하면서 2,497.5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2,500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사자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1,018억 원가량 순매수했던 반면 개인은 3,7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덜면서 지난 금요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전기전자와 통신업, 의약품 등이 각각 2%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화학과 철강금속, 기계와 의료정밀, 운송장비와 유통업 등도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운수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2.04%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도 2.85% 상승한 79,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2017년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7%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포스코와 네이버,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과 신한지주, SK텔레콤 등이 동반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던 반면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 등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KB금융은 1.75% 상승 마감했습니다. KB금융은 장중에 64,4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8.3% 급등 마감했습니다. 한화는 한화건설 자회사의 가치평가 기대감으로 6.42% 올랐습니다. 한편 인적 분할로 재상장했던 SK케미칼은 3.15% 내렸습니다. 지주사로 변경 상장된 SK디스커버리도 6.73%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493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298개 종목이 하락했던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0포인트가 넘게 상승하면서 828.03포인트로 빨간불 켜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854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던 반면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1,4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덜었고 개인은 380억 원가량의 매도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상당수 업종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약이 5.3% 가까이 올랐으며 비금속 역시 4.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IT 종합과 오락문화, 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통신장비와 IT 부품 등이 일제히 오름폭을 시현했던 반면 디지털 콘텐츠와 인터넷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6.76% 오르면서 26만 6,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83%, 셀트리온 제약은 1.27%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라제는 문은상 대표의 대규모 주식 처분 소식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8.46% 올랐습니다. 포스코캠텍은 음극재 사업 기대감 반영으로 7.65%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슈진과 펄어비스, 바이로메드와 로엔, 메디톡스, 휴젤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반면 CJ E&M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작 기대감으로 연일 급등 흐름을 보였던 웹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10.98% 두 자릿수대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741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414개 종목이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5원 상승하면서 1062.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 선물 3월물은 3.95포인트 상승한 329.4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빛소프트 종목입니다. 온라인 게임 오디션으로 알려진 한빛소프트가 일본 미탭스와 1,0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공개 ICO를 진행한다는 소식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빛소프트는 일본 미탭스 플러스와 가상화폐 공개 ICO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회사 측은 이번 주 중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발행 규모가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CO를 통해 발행하는 신규 가상화폐를 국내외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진출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와 채굴, 유통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진출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빛소프트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 현재 2% 가까이 상승 흐름 보이게 되면서 6,1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HD프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프로가 중국 CCTV 시장 공략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HD프로는 지난 금요일 본격적인 글로벌 CCTV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보안 전문 기업 한방고가와 손을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한방고가 고위 관계자들의 방안에 중국 및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된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품 수출 및 현지 생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부터 함께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방고가는 중국 디지털 보안 기업 중 하나로 CCTV와 영상 저장 장비 등을 주력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HD프로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6% 상승 흐름 보이면서 주가는 15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12,100원 선에서 오늘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JW 생명과학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W 생명과학이 지난 금요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역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달 중에 박스터형 영양수액 실사 준비에 들어가면서 올 상반기 중에 최종 인증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은 박스터형 TPN 납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달 EU GMP 승인 절차에 돌입했으며 올 상반기에 승인 완료 이후 하반기 초도 물량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박스터형 TPN 매출액은 올해 94억 원으로 신규 납품하며 2019년 전년 대비 220%가 상승한 301억 원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초기 공급 시장인 유럽은 국내보다 영양수의 가격이 50%가 넘는다며 국내보다 높은 수익성을 가정해 볼 때 추가적인 이익 추정치 상향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전일장 특징주였습니다. JW 생명과학 종목 현재장에서는 2.19% 상승하면서 주가는 48,9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으로 메가스터디 교육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18년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의 계획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그룹의 메가MD는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에서 시행되고 있는 PSAT 전문 메가 PSAT를 론칭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경찰과 교원, 소방 등 특정직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인 3만여 명의 공무원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가스터디 교육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78%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200원 하락한 66,1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 마감 동향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니케이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니케이 지수 0.89% 상승하게 되면서 23,714.53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 글로벌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26년 내 최고로 올라섰었던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29% 역시 상승하게 되면서 1879.8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역시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고요. 상승 개장한 뒤에 오전 장중에는 소폭 밀리기도 했으나 이내 반등하면서 역시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18% 올라가게 되면서 3,391.7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추가 상승 동력이 부족해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그래도 상승불로 마감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1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바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활기를 되찾을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주시죠. 오늘 출발장에서 양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움직임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5% 상승하면서 8포인트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505.9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0.28% 상승 흐름 보이면서 830.3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지수 움직임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일단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떻게 분위기 나오고 있는지 유가증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현재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권에서는 서비스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1.11%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삼성 SDS 종목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도 철강금속 업종이 1% 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역시 포스코 종목 1% 넘게 상승 출발 가져가게 되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그리고 동일산업 종목까지도 모두 동반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도 오늘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0.75% 점점 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금융업종도 소폭의 빨간불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통업종과 화학업종 그리고 보험업종과 비금속 광물 그리고 운수창고업종까지도 모두 소폭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의료정밀업종이 확인이 됩니다. 0.95%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건설업종과 의약품업종 0.5% 내외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와 기계업종이 소폭 빠지게 되면서 현재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소폭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0.19%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260만 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 0.78% 올라와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116만 7천 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게 되면서 사드 관련해서도 지난해 화장품 업계 침체기가 이어졌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감장까지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오늘 특히 또 태양광 관련한 주가들이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롯데케미칼 종목이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3.70%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36만 4,500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반등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게 되면서 오늘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과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모두 목표 주가를 높여잡는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 오늘 특징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거래소 업비트에 관련한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카카오 종목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3.53% 올라와주고 있고요. 16만 1,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잠시 짚어봤었던 삼성 SDS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2.64%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3만 3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항공주들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한항공 종목 현재 2.87% 올라와주고 있고요. 특히 항공업종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기저휴가로 인해서 오늘 올해 여객과 화물 부문 모두 성장할 것이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현재는 2.72%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35,8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금호석유 종목이 확인이 됩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6% 빠지고 있고요. 10만 6천 원 하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업종별로는 파란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하락권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11%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업종과 오락문화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과 디지털 업종 모두 1% 넘게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IT 하드웨어 업종과 통신 서비스, 그리고 기계 장비 업종 모두 1% 넘게 주가가 약세를 맺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상단권에서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업종의 강한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차바이오텍 종목과 셀트리온 오늘도 역시 8% 넘게 주가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메디포스트와 안트로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종목까지도 모두 3% 넘는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약업종의 흐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전기전자업종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 넘게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과 인터넷 업종, 통신 장비 업종이 모두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 섹터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시가총액 35조 원을 넘어서 현대차를 제치고 총 3위에 오른 상황인데요. 오늘도 현재 28만 원을 돌파를 했고 현재 29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현재 8.69%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29만 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그룹주들 동반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그룹주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도 5.14% 올라와주게 되면서 현재 11만 4,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약업종 중에서 차바이오텍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6.46% 급등하게 되면서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37,1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CJ E&M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32%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92,1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SK 머티리얼즈 종목이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환율 하락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작용이 되면서 오늘 실적 또한 내릴 것으로 보는 리포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가도 6.60%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만 1,4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카지노주 중에 파라다이스 종목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고요. 현재 5.69% 빠지게 되면서 2만 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젠 종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개장 직후부터 거래량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이 되면서 5% 넘게 주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 점점 더 낙폭을 좀 줄여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3.70% 빠지고 있고요. 96,2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투자자별로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 패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현재 시각 투자자별 매매 동향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370억 원가량의 물량 더 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4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인은 오늘까지 총 6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입니다. 27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각각 1,070억 원과 31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는 반면 기관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흐름을 가져가면서 1,36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이 1,268계약 정도 물량 담는 반면 외국인이 1,260계약, 기관이 230계약 정도 각각 물량 더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리포트는 NH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와 있는데요. 회복 레버리지가 최대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 점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죠. 아모레퍼시픽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의 경우 1조 2천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82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국내 사업 부문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년 전보다 20%가 넘게 감소하면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부문인 면세 채널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인당 구매 제한 정책 지속으로 3분기보다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상 가능했던 사항이었지만 최근에 실적 부진을 야기했었던 아리따움의 채널의 경우 구조적인 조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분기보다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사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성장하면서 선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현지에서의 설화수와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핵심 브랜드들의 성장률은 모두 30%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드 이슈로 부진했었던 라네즈 역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의 4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올해 실적 추정치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2018년도 의미 있는 회복의 해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조 7,36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760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7년 29% 감익 후에 큰 폭의 회복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중국 단체 관광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이 면세점 채널 매출액의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중화권 마케팅 활동이 재개되면서 핵심 브랜드 해외 성장률이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 채널과 그리고 해외 이커머스의 경우 고마진 영역이기 때문에 이들 영역 확대에 따른 이익률 개선 레버리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도 아모레퍼시픽의 면세 매출이 27%가량 감소하게 되면서 화장품 영업이익률이 5%포인트 이상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화장품 섹터 내 업황 회복에 따른 펀더멘털이 개선될 시에 이 레버리지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38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올해 어떤 성장률을 또 기록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몰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종목입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17% 하락하면서 주가는 500원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9만 9,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증권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LIG 넥스원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가이던스 추가 하향 조정의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2017년도 가이던스를 정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각각 670억 원과 453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규 가이던스에 근거한 LIG 넥스원의 2017년 연간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4분기 영업적자 규모는 약 67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도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연초에 제시한 1,170억 원에서 468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던스 축가의 하향 원인은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의 체계 개발 사업 중단과 함께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사업에서의 예상 손익 조정 때문입니다.
LIG 넥스원이 수주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의 총 계약 규모는 약 37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중단에 따른 일회성 손익은 영업이익과 영업외 부문에서 나누어서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규모와 함께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재추진 여부 역시 아직은 미확정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한국 방위산업 주식들이 누려왔었던 높은 밸류에이션 배수의 증거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꾸준한 국방비 증액과 함께 대형 방산업체들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이익 안정성을 프리미엄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비 증액 추세에도 불구하고 LIG 넥스원이 11월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들은 국방비 증가가 국내 업체 손익에게 온전히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가이던스의 추가 변경은 진행 중이었던 개발 사업의 중단 가능성과 함께 이에 따른 이익 변동성 확대를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LIG 넥스원 종목의 2017년 4분기 가이던스 하향 조정 소식과 함께 2018년도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지연 중인 사업의 조기 정상화로 그리고 LIG 넥스원의 2018년도 매출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가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이던스 하향 조정의 시사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해당 가정을 일부 수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2018년도 이익 추정치를 17.6%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이번에는 내려잡았습니다. 63,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익 변동성 완화와 더불어 국방 예상 증액에 따른 수혜 여부가 시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동사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홀드, 이 보유 투자 의견 또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LIG 넥스원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IG 넥스원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9%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000원가량 밀려나면서 54,80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LIG 넥스원 종목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종목으로 CJ제일제당 올라와 있습니다. 견조한 4분기 실적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실적과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2,080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통운을 제외해 봤을 때 1,47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가량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생물자원의 시황 회복이 다소 아쉬운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식품과 바이오 부문의 실적 호조 덕분에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식품 부문은 추석 시점 차이에 따라서 선물 세트 반품 영향에도 불구하고 원당 투입 단가 하락과 함께 셀렉타 편입 효과 그리고 가공식품 매출 고성장과 수익성 관리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이 오른 72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부문은 먼저 주요 아미노산의 ASP 개선과 함께 두 번째로는 고수익성 제품 비중 확대 덕분에 영업이익률이 10%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CJ제일제당 종목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 추정치와 함께 식품 부문과 바이오 부문의 자세한 실적 추정치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점도 CJ제일제당이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매입과 투입 시점의 레깅을 감안해 봤을 때 2018년도 1분기부터는 소재 부문의 마진 스프레이드에도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외환 관련 영업의 손실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됩니다. 더불어서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품 믹스 개선과 시황 회복으로 인해서 올해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8에서 10%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CJ제일제당 식품과 바이오 부문의 수익성 개선과 원화 강세 흐름에 힘입어서 올해 음식료 업종 내에서 실적 개선폭이 돋보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본 CJ제일제당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흐름까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현재가 차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종목 현재 0.14%가량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500원 하락한 36만 9,50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CJ제일제당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들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한화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에서 불어오는 훈풍이다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공사를 진행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 주시죠. 먼저 작년 12월에 한화의 자회사인 한화건설이 이라크 비스야마 공사의 대금 1억 7천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 1분기에 2억 불을 추가적으로 수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화건설의 대표이사는 연말 이라크 현지에서 하이데르 아라바디 총리를 예방하고 신도시 공사 진행에 대한 정부와 국영은행의 굳건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전에 따른 유동성 악화와 함께 대규모 강진으로 이라크 정부의 대금 지급이 미뤄졌고 이에 따라서 한화건설도 자체적인 자원 투입을 최소화하며 공사 속도를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사대금 수령으로 인해서 이라크 비스야마 프로젝트는 재차 속도를 다시 한번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의 자회사인 한화건설과 관련된 소식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스야마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추진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건설이 추진 중인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약 10만 가구의 주택과 그리고 SOC를 건설하는 수업으로 수주액은 약 101억 불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화건설은 2012년도 5월 달에 80억 불의 이 비스마야 뉴시티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4월 달에는 21억 불의 이 비스마야 소셜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준공일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지만 공사 진행률이 약 32%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사 지연 시의 손실 우려가 최근에 제기가 됐었고요. 지난 3분기 한화건설은 해외 모든 프로젝트의 잠재 손실은 2,300억 원을 선반영했음에도 이라크 공사 지연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매도의 빌미가 됐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대금 수령은 투자자들의 우려 해소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지난 3분기 한화건설의 실적 부진을 고려해서 보유 지분 93.8%를 PBR 0.4배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 또한 기존 대비 11%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한화건설의 2018년도 영업이익을 1,92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한 비스마야 공사가 빠르게 정상화될 경우 연간 실적과 지분 가치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 요인 해소로 주가 반등이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오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도 매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한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32%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한화 종목입니다. 150원가량 주가 빠지면서 46,2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화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개 꼼꼼하게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효과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는 1.92% 상승한 1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유상증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빠르게 반등했다며 2월 신주 상장 전후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겠으나 실적 개선과 M&A 기대감, 업히트 효과 등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롯데케미칼이 업황 반등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 4.69% 상승한 36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단기 업황 반등이 시작되면서 이 향후의 시황 개선이 전망된다며 롯데케미칼 주가는 단기 시황 둔화와 또 에탄크래커 유가 상승의 이유로 수개월간 지지부진했지만 우려가 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아비스타입니다. 이 아비스타가 의료 컨설팅 업체인 이 모제림을 인수했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오전장에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짚어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아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2.93% 파란불 키면서 4,1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에 따른 기업 가치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5일에 장 종료 후 사업 영역 확대와 또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모제림 지분 79.09%를 약 267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 192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또 1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SK머티리얼즈를 짚어볼 텐데요. 이 SK머티리얼즈가 6% 넘게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 등으로 실적이 내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짚어보시죠. SK머티리얼즈입니다. 7.93% 내린 15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DB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요, SK머티리얼즈의 이 특수가스 생산을 위해서 주 원재료인 무수불산, 텅스텐 파우더, 그리고 실리콘 파우더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됐습니다. 이 불산은 지난해 1월 1톤당 7천 위안 수준에서 올해 들어서 1만 3천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철강 가격과 연동되는 실리콘과 텅스텐은 이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중국의 생산 규제로 철강제 가격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30% 이상 올랐다고 분석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었던 4가지 종목 이외에도 또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이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입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EN3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면서요, 17.25% 오른 8,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일성건설입니다. 네, 5.68% 상승한 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입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6.68% 상승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5,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6.64% 오른 3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주일째 상승세를 달려주고 있는 암리스입니다. 6.08% 오른 14,000원에 거래가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올입니다. 예, 이거를 연속으로 빨간불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92% 오른 6,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디스커버리 우선주입니다. 6.67% 내린 2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비스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모제림 인수 소식에 강세를 시현하면서 6.68% 내린 3,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입니다. 4.50% 내린 10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부제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4.47% 내린 11,750원에 거래가 되면서 이 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계속해서 제이종 코스메틱입니다. 3.54% 내린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케미칼 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4.16% 내린 4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코스피 시장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상한가 종목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CCS 742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화신테크가 이어가면서 27.4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8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아스템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가 1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폭스브레인입니다. 현재 시각 16.27% 상승하면서 8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9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입니다. SK머티리얼즈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시각 8.40% 내린 15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서울리거입니다. 7.14% 내린 4,35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코엔입니다. 6.93% 내린 53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2018년도 실적 기준의 재정립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이후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는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 미국의 경기 모멘텀 강화를 기반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코스피 중심의 외국인 매도와 함께 4분기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의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미국과 국내 증시가 실적이라는 변수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12개월 예상 PES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는 12개월 예상 PER이 8.9배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분석해보면 국내 증시는 실적 변수가 작동하는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먼저 리포트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올해 기업 실적과 관련된 리포트의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기업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각을 정리해 봤을 때 2018년도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금리, 그리고 물가와 유가가 오른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매크로 변수들의 절대적인 수준은 다르지만 2005년도와 2007년도와 같은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기업은 원가 절감을 통한 순이익 증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 비중은 각각 71% 그리고 76%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이후 그리고 코스닥은 2005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비용 변수들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매출 원가 비중이 더 낮아지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2005년도에서 2007년보다 매크로 변수의 절대 수준이 낮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당시와 같은 높은 수요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도 기업 실적을 투자 전략 관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매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고 그리고 매출보다는 FCF 이 증가율이 더 높아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와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이후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헬스케어와 IT 하드웨어 업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운송과 음식료 업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관련 업종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